윤석열 당선인은 추경 50조 원에서 국채 발행은 불가하고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본예산은 608조 원입니다. 이 중 복지비, 인건비와 같은 의무 지출 예산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량 지출 예산은 약 200조 원입니다. 즉 50조라는 예산은 재량 지출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대규모입니다. 아무리 예산의 군사를 뺀다고 해도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이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0조 원을 지출 구조 조정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의 몸통을 아예 자르는 일입니다. 특히 재량 지출 예산 200조 원 중 이미 53조 원은 집행이 되었고 6월 말까지 130조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을 중단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추경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도 정부 출범 뒤로 연기하겠다고 합니다. 당선인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들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는 안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빚을 내서 추경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평시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팬데믹과의 장기 전쟁 중이고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습니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4월 국회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인수위는 바로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바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첫 정책의총을 개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 이 두 개의 안건을 놓고 2시간 반가량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중심에 두면서 시장 상황과 부동산 민심을 반영한 대안을 보다 책임 있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 부동산 특위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진행해서 4월 중으로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의총에서는 부동산 세제 중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되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당이 내걸었던 부동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뜻 또한 하나였습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완화 대책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추진에도 거듭 결의를 분명히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에서 확인된 정치교체, 정치혁신의 국민적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물리적 시한이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